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부터 XR 확장 현실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규모만 수백조 원으로 점쳐지는 XR 기기의 등장에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국내 부품사들의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삼성전자는 퀄컴, 구글과 함께 확장현실 XR 기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Open, proven, trusted collaboration with iconic industry leaders. A whole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구체적인 제품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XR 기기 관련 특허를 등록하며 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6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XR 기기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직후 삼성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XR 기기는 반도체 AP,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부품군이 유사해 제2의 스마트폰으로도 불립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최강자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참전으로 XR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들 기업의 대량 양산이 점쳐지는 2025년 XR 기기 출하량은 1억대 이상으로 지금보다 10배 커지고 시장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XR 기기 한 대 가격은 우리 돈 약 400만 원 정도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마이크로 OLED 또는 마이크로 LED 같은 고성능 부품들이 탑재됩니다.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스플레이 성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 XR 기기용 마이크로 OLED 소자는 TV에 쓰이는 것보다 30분의 1 크기로 작게 구현해야 합니다. 기술력만 받쳐주면 고수익 부품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제품 개발과 상용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XR 기기에 사용된 미세 회로기판에 집중하는 곳도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XR 기기의 디스플레이와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미세 반도체 패키지 기판 투메탈 치본 필름을 최근 상용화했습니다. 애플의 첫 번째 XR 제품에 공급될 전망인데 초미세 회로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회로 기판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기는 일본 도레이와 세운 합작사 스템코를 통해 투메탈 치본 필름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그동안 비싸서 못 쓴다던 마이크로 LED가 스마트워치나 가상현실 기기 같은 소형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LED가 디스플레이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전문가이신 유비리서치 이충훈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제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직접 만들겠다고 뛰어든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좀 어깨가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 이게 조금 이 시장이 애플에 좀 휘둘린다는 느낌도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애플이라는 업체가 시장을 리딩하는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애플이 뭘 한다고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위치에 있는 회사인 게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한다는 뉴스가 대만의 어떤 애널리스트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직접 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대신에 현재까지 이제 애플은 마이크로 LED, 특히 이제 워치에 들어간 것은 일본 리샤 그리고 대만 에피스타 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오슬람 공장에 애플이 지불한 마이크로 LED 전용 장비 수십 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플라이 체인을 관리하기 위한 에코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전략적인 그런 부분으로 애플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워치나 이제 가상현실 기기에 이제 마이크로 LED를 쓰겠다는 뜻인데 네. 이 마이크로 LED를 쓴 이유는 뭘까요? 장점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AR 글래스, 우리가 워치인 경우에는 이게 소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워치로 간다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애플 워치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게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비상시에 어디에 이게 서바이벌에 관계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산에 가도 며칠간 우리가 전난의 당에도 있으려면은
이게 배터리가 용량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 차원에서 LED가 굉장히 좋은 게 있고 AR 글래스는 마찬가지로 소비 전력도 중요하지만 휘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이제 AR 글래스는 이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광학기를 통해서 눈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광학기의 효율이 1%가 안 돼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곽광을 보고 또 하나가 마이크로 OLED가 있죠. 네. 얘는 이제 올게닉 LED입니다. 유기물 LED인데, 그러니까 유기물 LED도 빛은 강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놀게닉에 비하면은 이게 열화가 발생을 해요. 근데 마이크로 LED는 열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서는 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차원에서 마이크로 LED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LED는 사실 삼성이나 LG가 뭐 TV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뭐 기술력이 앞선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LED는 좀 소형으로 갈수록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기업들의 경쟁력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부분은 먼저 조금 정의를 해야 될 게 마이크로 LED하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조금 달라요.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는. 그래서 지금 TV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LED는 사이즈가 20에 30 마이크로 정도 사이즈인데 이 경우에는 글래스 기판, 그다음에 워치인 경우에는 PI라는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실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판에는 TFT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구등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AR 글래스인 경우에는 3 마이크로 정도 초소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TV라든가 워치형보다는 훨씬 더 정밀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마이크로 LED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광 효율이 또 급격하게 떨어져요. 네. 퀀텀 효과라 그러는데 이게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굉장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는 아까 우리 AR 글래스인 경우는 CMOS라고 하는 이제 TFT를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있는데 같이 또 올려 붙여야 돼요. 네. 얘를 붙이고 다시 이제 구동부를 디스플레이까지 만드는 기술은 또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LED TV 쪽은 한국이 가장 발달되어 있지만 사실 LED는 한국 거는 거의 안 써요. 뭐 중국 거, 뭐 대만 거, 일본 게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V 자체 세트를 만드는 기술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가지고 있지만 그 밑에 디스플레이 단에 들어가게 된 마이크로 LED라든가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를 쓸 경우 전사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AR 글래스용은 아직까지 다 네. 개발 단계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마이크로 LED는 가격이 좀 비싼 점도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 이제 고장이 한 번 나면 좀 수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또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 이 시장이 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효율이 좋다, 빛을 많이 낼 수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RGB 우리 디스플레이를 하면 RGB를 다 가능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어 제조 기술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키가 크면은 뭐 농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잠재성을 보고 지금 마이크로 LED를 투자를 하는 거지만 마이크로 OLED가 좋아질지 마이크로 LED가 우선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이에요. 네. 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만들 때 또 하나 광학기가 들어가는데 광학기를 쓰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LED를 선호를 해요. 네. 광학기 자체의 효율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을 좀 더 지켜봐야지 좀 더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혁신적인 좀 디스플레이가 생겨나려면 이 디스플레이로 디바이스를 만들어주는 이 세트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만의 좀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상황 어떻습니까? 삼성과 LG가 있는데 국내 상황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하고 네. 시장 선도라는 부분은 참 우리 구별을 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후진국일 뭐 개발도상국일 때는 앞에 선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업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술 개발만 하게 되면 시장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기술 개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IT 산업, 디스플레이 포함한 세트 산업은 지금 세계 최고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위상에서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해요. 그 시장을 만들면 그냥 끌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차 같은 기차를 보시면 돼요.
다 여러 가지 열차가 있고 거기는 부품업체, 재료업체, 디스플레이가 다 있지만 앞에서 시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관차, 강력한 이런 세트 업체가 없게 되게 되면 나머지는 애플이란 열차를 타야 돼야 되고 구글이나 열차를 타야 돼요. 그럴 경우에 저희 나라 산업 자체가 기반이 약해지고 특히 지금은 이전에는 우리 산업이란 게 서플라이 체인 관리라 그래서 나한테 공급한 업체만 잘 관리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다르게 예. 에코시스템을 그래요. 나하고만 같이 일할 업체. 이렇게 다 편을 묶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트 업체가 약해지면 그 밑에 디스플레이라든가 모든 부품 소재가 다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세트 업체에 집중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세트 업체에 대한 육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혁신적인 미래 디스플레이에서도 좀 밀리지 않으려면은 이제 정부의 지원도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경우처럼 이제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제품에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때까지 한국의 지원이란 것을 기술 개발 쪽에 부품 소재 업체라든가 인력 양성 쪽에 주로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OLED TV가 삼성전자도 국내 팔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제대로 열리고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유지가 되려면은 사실 이게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소비세, 우리가 10% 소비세를 최소한 줄여주는 방침. 이렇게 소비자의 시장을 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이제 모든 제품이 아니고 한국에서 생산된 AR 글래스에 대해서 또는 OLED TV에 대해서는 네. 최소한 소비세를 줄여준다. 그렇게 했을 때는 소비자의 혜택이 가는 거니까 직접 또 시장에 대한 지원이고 이 부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비리서치 이충훈 대표였습니다. 네.